텍스 2023년, 24년 US 인디비듀얼 텍스 로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. 지금까지 다 텍스의 뭐 수입, 그다음에 그 어저스먼트, 그다음에 디덕션, 텍스 크레딧, 리펀더블 크레딧, 뭐그 non refundable 크레딧, 그다음에 텍스 위드 홀딩한 거 다 제하고 나서 텍스가 결정이 나면 둘 중에 하나죠. 하나는 텍스를 돌려받든지, 하나는 텍스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. 그죠? 그래서 그거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. 텍스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1040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1040에서 본인 그 클라이언트 세금보고를 하러 오신 분이 텍스를 내는 건지 아니면 돌려받는지 이제 나오죠. 텍스를 돌려받건 다시 그 리펀을 받건 아니면 텍스를 내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마지막에 이 파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기가 있습니다. finishing the return, tax return 어떻게 하느냐? 필요한 게 뭐냐면 bank information, 그죠? 아니, type of account type, 그 체킹 어카운트냐, 세이빙 어카운트냐. 그 다음에 bank name, 그 다음에 routing number, 그 다음에 account number. 여기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냥 보이드 책을 갖고 오라고 하죠. 그래서 보이드 책에 보면 여기 뱅크 이름이 있고, 그 다음에 앞에가 보통 routing number, 뒤에가 account number. 그렇게? 그래서 그걸 쓰면 되죠. 그런데 내가 만약에 리펀이 있는데, 그거를 내가 체킹 어카운트, 50%는 체킹 어카운트에 넣고, 50%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겠다. 그러면은 두 가지 인포메이션, 체킹 어카운트 인포메이션도 넣고, 그 다음에 세이빙 어카운트 인포메이션도 넣어야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, 리펀을 만약에 나눠받기 위해서는, 나눠받으려고 하면은 폼을 하나 더 작성합니다. 폼 8888. 그래서 8이 4개죠. 중국선이 좋아하는 숫자인데, 그거를 작성해야지만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메이저 파일링 존트인데, 부부가 잠깐만요. 저희 50%는 우리 남편한테 가고 50%는 저한테 주세요.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근데 그런 분들도 그 스플릿 하는 사람, 나누는 사람은 리판을 나누는 사람은 폼 8888을 꼭 써야 합니다. 예. 물론 이제 만약에 그런 그 고객이 그 클라이언트 그 손님이 오면 저희는 그냥 아이 뭐 그렇게 하냐고 그냥 저희가 귀찮으니까 하나만 한다고 그러죠. 그죠? 그다음에 만약에 그 돈, 리펀드 받은 돈을 번드를 사겠다. 그럼 번드 살 수 있습니다. 그 미국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을 살 수 있죠. 근데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? 맥시멈 5,000불까지 살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보통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뭐 채권에 따라 다 틀리죠.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,000불짜리 채권을 사려고 하면은 내가 실제 지불하는 건 뭐 950불. 그래서 50불은 미리 선이자 받은 거죠. 그죠? 그거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바이터를 해봤지만 누가 세이빙 반드 산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그 글로벌 캐링 포워드라는 그 물어보는 컨센스가 있습니다. 동의서가. 그게 뭐냐면 내년에 올해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한 사람이 내년에 혹시 애니 바이터, 어느 바이터 사이트에 가든지 여기에 글로벌 캐링 포워드에 동의하시면 자동으로 2023년도에 그 텍스 폼이 넘어가죠. 텍스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이. 말하자면 본인 이름, 생년월일, 소셜 넘버, 그다음에 작년에 어디서 W2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다 받아. 올해 내년에 텍스 레이어가 또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. 109A, 작년에 오바마 케어 든 사람이 있었죠. 그래서 109A를 갖고 오신 분 있죠? 그 사람이 만약에 내년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잘 모르죠. 109 이 사람이 작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고 알았냐? 그러니까 작년 텍스 보고를 보고 알아야 하는데 올해 이제 내년에 사용할 텍스 레이어는 약간 스마트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텍스 세금 보고한 사람이 2022년도에 109회를 갖고 왔으면 2023년도에 그걸 안 갖고 오더라도 우리가 늘 때
낼 때 텍스 레이어가 워닝 메시지를 보내게 돼 있어. 그래서 당신은 작년에 1091을 갖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왜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? 왜 입력하지 않았습니까? 물어본다고. 예? 굉장히 좋은 얘기죠. 예. 그런 기능이 보완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물어볼 필요 없어요. 그냥 여러분이 accept 치고 그다음에 핀 넘버를 요구하는데 핀 넘버는 텍스페이어 집 코드 치시면 됩니다. 말하자면 92804, 92805 약간 집 코드 치시면 되죠. 그러면 후년에 텍스 보고로 왔을 때 그 사람이 소셜 넘버만 치면 그 기존에 있던 텍스트에 있던 모든 인포메이션이 그대로 넘어갑니다. 그죠? 그러가면 여러분이 다시 칠 필요도 없고 또 다시 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러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. 그래서 이거 꼭 치셔야 하고.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다 그 텍스트 보고는 E 파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E 파일. 저희는 페이퍼 파일, 종이로 하는 파일 해주지 않습니다.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. 모든 사람은 E 파일을 합니다. 모든 사람은. 그리고 페이퍼 파일은 기본적으로 해주지 않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. 페이퍼 파일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?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그 승인을 하면은 해주겠지만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사람 말하자면 소셜 넘버를 도용당해 가지고 내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어요. 왜 그러냐면 누가 벌써 세금 보고를 했어.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금 보고 이 파일을 한다해도 무조건 리젝 당합니다. 왜냐면 벌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. 그럴 경우는 당연히 페이퍼 파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페이퍼 파일로 해서 IRS에 보내면 IRS가 그거를 받고 그 기존에 벌써 이 파일 된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진짜 텍스 보고인지 걔네가 조사하게 됐습니다.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특별한 일 없이는 다 페이퍼 파일을 하지 않습니다. 모든 건 다 이 파일 하게 됐습니다. 그다음에 올해 좀 바뀐 것도 하나 있는데 이제 내년에 바뀔게. 지금까지 그 텍스 이 파일 한 다음에 저희가 다 프린트 보관용으로 세금 보고자를 위해서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저희가 아, 프린트해 줍니다.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프린트 안 하고 이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. 이메일로 본인이 나 소프트 카피 보통 소프트 카피라고 하죠. 그런 걸 하드 카피가 아니라 소프트 카피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동의하면 저희가 이 파일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. 거기 좀 그런 게 좀 몇 개 바뀌었어요. 네, 뭐 특별한 일은 없으니까 뭐 예전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텍스 계산을 해보니까 돈을 내야 돼.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? 통상적으로 그 1불 이하의 텍스 낼게 1불 이하면 안 내도 됩니다. 그건 안 내도 됩니다. 네. 그다음에 그 텍스 낼 돈이 4월 15일까지 무조건 내야 합니다. 무조건 내는데 만약에 4월 15일 날 내지 못하면 거기에 관련된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 붙습니다. 말하자면 그 인트레스트가 계속 붙고 25%까지인가 뭐 그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. 맥시멈. 그다음에 조심해야 하고 만약에 내가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해서 내가 에스티메이트 텍스 아니죠. 내가 만약에 4월 15일까지 텍스 보고를 할 수 없다. 그래서 나 6개월 연장해서 10월 15일 날 보고하겠다. 하는 사람은 연장은 됩니다. 그런데 본인이 내 세금을 대충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할 거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. 예. 돈을 내셔야 합니다. 내가 텍스 보고는 10월 15일 날 해도 되는데 4월 15일까지 자기가 그 텍스를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텍스 낼 돈이 있으면 그 텍스에 대해서 미리 내셔야 합니다.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페널티 있습니다. 그다음에 텍스 낼 돈이 1,000불 이상 차이가 나면 내가 텍스 정산해 보니까
제가 탁스를 미리 내지 않아서 1,000불 이상 나중에 한 1,000불, 뭐 1,100불 이렇게 1,000불 이상 차이가 있으면 1,000불 이상 내야 하면은 그거는 IRS 돈을 말하자면 미리 내야 할 돈을 당신네들이 안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? IRS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 있습니다.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. 물론 지난 해까지는 뭐 코빅 19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사실은 늦게 냈어도 돈을 좀 늦게 냈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올해 거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옛날 생각하고 늦게 내신 분도 올해 그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 왕창 바가지 썼습니다.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원래는 텍스 보고가 4월 15일인데 캘리포니아가 지난 그 겨울 폭풍 때문에 그 내추럴 디지스트 자연재해 때문에 4월 15일에서 5월 15일 날 연기됐고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날 연기되고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 연기됐잖아요. 그런데 그때까지 세금 보고하고 탁스를 내지 않은 사람 세금 보고는 했지만 탁스는 뭐 10월 15일이면 10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내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편지 날라왔습니다. IRS에서 너 세금 보고했지만 세금을 안 냈다. 그러니까 너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를 내라 해가지고 왕창 온 적이 있습니다. 다행히 IRS에서 잘못해가지고 왜냐면 그 연장됐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하고 몇 스테이트는 그 자연재해 때문에 연장된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돈 내는 방법은 뭐 은행에서 자동으로 빼가는 방법, 그죠? 자기 어카운트 넘버 주고 자동으로 빼가는 방법. 물론 빼갈 때 날짜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. 날짜를 정해줘서 정한 날짜에 돈을 빼가는 거고, 또는 본인이 직접 가서 IRS 웹사이트에 가서 돈을 내도 되고, 그 다음에 돈 낼 거면 바우처를 우리가 만들어서 자 본인이 책이나 머니오더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로 또 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크레딧 카드로 낼 경우 IRS에서 서비스 피를 차지합니다. 그 크레딧 카드 피를 아마 2%인지 3%인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그건 IRS에서 이 프로세싱 하는 건 아니고 IRS에서 지정된 서드 파리, 제3자 어느 은행에서 대행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죠. 그다음에 혹시 이제 잠깐만 돈을 내는데 돈이 없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. 분할. 인스톨먼트 어그리먼트 있으면 인스톨먼트 어그리먼트 하지만 분할해서 할부해가지고 하지만 내가 1,000불인데 그거를 6개월 안에 10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. 그래도 6개월 남았으니까 한 달에 150불씩 내겠다. 그건 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임의로 나 그냥 할부로 낼게 이게 안 됩니다. IRS에다가 어프로브 받아야 돼요. 그 신청서 따로 있습니다. 그 어프로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어프로브 되면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인스톨먼트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돈을 낼 수 없어. 한 6개월 동안에도 못 내. 10월 15일까지 연장해도. 내가 돈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2년, 맥시멈 2년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. 맥시멈 2년. 그 대신 거기에 관련된 이자는 여러분이 내셔야 합니다. 그죠? 그러면 오파인 컴프로마이즈는 뭐냐? 오파인 컴프로마이즈. 내가 텍스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도저히 낼 수가 없어. 제 수입으로 지금. 그러면 IRS에다가 오파인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컴프로마이즈 그 세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. 삭 깎아주는 거죠. 만약에 제가 세금 낼 게 10,000불이에요. 근데 지금 현재 수입이 10,000불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. 그러면 제가 IRS에다가 그 세금이 10,000불이지만 제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 500불밖에 없으니까 500불 갖고 퉁치자 하고 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IRS에서 뭡니까 뭐 못 받는 것보다 나니까 500불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걸 뭐라 하냐? 오파인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런 신청서가 있습니다. 물론 승인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.
승인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. 그러니까 뭐 본인 수입이 얼마고 현재 아파트에 사느냐, 그 집세를 얼마 내느냐, 먹는 거 얼마냐, 자동차를 뭐 갖고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서류가 있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3개월치 뭐 이런 거 서류 내면 깎아줍니다.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해봤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. 어떤 분은 3만 불짜리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제가 5천 불인가 IRS하고 쇼업을 봐가지고 낸 적도 있고 뭐 그렇게 돼서 몇 분들이 혜택 받습니다. 물론 본인이 하면 본인이 하니까 뭐 수수료 안 받고 저희한테 부탁하면 그거 돈 받고 조그만 돈 받고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 보고는 완전히 끝납니다. 그래서 텍스 보고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손을 들면 퀄리티 리뷰 하시는 분이 와서 다시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제대로 입력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어, 이제 그 서류를 사이트 코디네이터에 갖다 주죠. 그럼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다시 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텍스페이어를 불러서 텍스 세금 보고하실 분 앉혀놓고 어, 그 텍스에 관련돼서 본인 텍스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한테 질문 있냐 물어보고 질문이 없다면 이 엘렉트릭 파일 할 수 있도록 8879에 사인 받고 프린트 해주고 한 분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8879는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날 저녁에 바이터가 끝나면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. 이 파일. 24시간 안에 이 파일 하나 하도록 R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24시간 안에 파일합니다. 24시간 후에 이 파일이 결과가 나오면 보통 한 30분 내지 1시간 있으면 나오는데 이상이 없으면 accept 되는 거죠. 만약에 리젝트 되면 다시 텍스페이어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리젝트 된 이유와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보충하고 다시 이 파일 하면 됩니다. 네.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두 번 일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리젝트 레이스가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조심할 거고 특별하게 저희가 봉사자는 조심할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나 뭐 이런 숫자 같은 거 잘못 치면 뭐 3자를 8자로 친다거나 8자를 3자로 친다거나 이런 거 그건 즉시 걸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